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약을 복용합니다. 두통이 있을 때, 관절이 아플 때, 혹은 피로할 때 간단히 먹는 진통제나 항생제. 그 약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위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약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처방받거나 인터넷에서 추천된 대로 또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을 먹으며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약의 사용이 반드시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 몸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혹시 뇌졸중에 빠뜨릴 수도 있는 약이 집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매일 먹는 약이 나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적인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지만 그 약들이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이러한 약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뇌졸중, 심장질환 등 치명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반신불수나 기억 상실에 빠뜨리고 심지어 누구에게 연락할 틈도 없이 길에서 쓰러지게 만드는 약이 있다면 그래도 매일 그 약을 드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당연히 아니요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바로 그런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약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상비약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을 모르고 그 약들을 계속 복용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는 약이 의사 처방을 받았거나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그 위험성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약이 내가 먹는 약이니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들이 실제로 나의 건강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뇌졸중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저는 30년 넘게 서울에서부터 광주까지 여러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내과 의사입니다. 제 경험상 뇌졸중 환자들의 대부분은 매우 건강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식사를 하며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갑작스럽게 마비되었고 말을 할 수 없으며 기억도 잃고 결국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뇌졸중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자주 마시지 않았으며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겪은 뇌졸중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꾸준히 복용하고 있던 약들이 그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매일 복용하는 약이 뇌졸중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약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약이 우리를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이 위험한지에 대해 전혀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저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라거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흔히 복용하는 약 중 하나는 바로 진통제와 소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통이나 관절통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약을 자주 복용합니다.
하지만 이 약들이 여러분의 뇌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나요? 이러한 약들은 혈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뇌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약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들이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그 약들이 왜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복용하는 약이 여러분의 뇌와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면 지금까지의 약물 사용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약물 복용이 일상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약물 사용은 일반적이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이 갖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약물에 대한 인식 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약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약상자에는 어떤 약들이 있나요? 대부분은 흔히 쓰이는 진통제, 고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일부는 혈액순환을 돕는 약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들이 각자의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체내의 면역력과 신체 기능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약물이 작용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한 약들도 나이가 들면서 그 효과와 부작용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물들은 혈관과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령자들은 그저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이라며 계속해서 복용하고 약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적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무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약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약이나 콜레스테롤 약물 역시 잘못 사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쌓이고 쌓여 뇌혈관에 영향을 미치면 결국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그저 약을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을 복용할 때마다 오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약을 복용하지만 사실 그 약이 조금씩, 그러나 지속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약물 의존성의 위험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특히 50대 이후의 나이에 약물 의존이 심화되면 약물이 신체의 자연적인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나 소염제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없애지만 이들이 몸속에 축적되면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액을 두껍게 하여 결국 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약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약물을 너무 자주 복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그 약이 몸을 더욱 위험한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약물이라도 그 효과가 다른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의 경고와 대체 방법. 이제 여러분이 매일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약물 복용을 지속하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약물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대체 방법도 많습니다. 운동과 식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약물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 통증이 있다면 단순히 진통제를 복용하는 대신 운동과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나 혈당을 조절하는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혈압과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용하는 약물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는 그 약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약물 사용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제 우리는 어떤 약물이 위험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들 중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위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자주 복용하는 약들이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약들이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진통제와 소염제, NSAIDs.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군 중 하나는 바로 진통제와 소염제입니다. 이 약들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로 두통, 근육통, 관절염 등 여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약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진통제나 소염제를 자주 복용하면 신체의 나트륨과 수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고 이는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염제들은 혈관 내벽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혈관벽에 축적되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이나 뇌졸중과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시는 70세 김 선생님은 3년 동안 디클로페낙 소염제를 복용한 후 뇌경색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매일 복용하던 약물이 결국 그의 건강을 위협한 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2. 고혈압 약물. 고혈압 약물은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들입니다. 하지만 이 약물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혈압을 관리하는 약은 혈압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약물이 장기적으로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되기 쉽습니다. 일부 고혈압 약물은 뇌에 혈류를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베타 차단제나 ACE 억제제는 혈압을 낮추는 동시에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관리하는 약물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정확한 용량을 지키고 의사와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복용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당뇨약, 인슐린, 경구약. 당뇨병 약물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당뇨약, 특히 인슐린이나 특정 경구약들은 장기적으로 신체의 혈당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다 보니 뇌와 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슐린 과잉 복용은 혈당을 지나치게 낮출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혈액순환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혈관이 위축되고 결국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약물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 손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진행되며 이는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혈당 수치를 체크하고 약의 용량을 정확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한구울제와 진정제, 항정신병 약물. 고령자들이 자주 복용하는 약물 중 하나는 바로 한구울제나 진정제입니다. 이 약들은 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약물들은 뇌와 심혈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구울제와 진정제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데 이로 인해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정신병 약물은 고령자들에게 처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주로 수면 문제나 행동 문제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약물들은 고혈압, 심박수 불규칙, 심지어 뇌졸중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이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거나 혈액의 응고 기능에 영향을 미쳐 혈전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6세의 이 할머니는 항정신병 약물인 옥시부인을 복용한 후 기억력 감퇴와 혼란을 경험했으며 결국 뇌졸중의 위험 신호인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겪었습니다. 약물이 일으킨 부작용이 그녀의 건강을 위협한 것입니다. 어떤 약들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 복용하는 약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약을 복용할 때에는 항상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약물이 나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약물은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작용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물에 대한 지식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약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약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변화와 함께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약물 없이도 많은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1. 자연적인 방법으로 통증 관리하기 진통제와 소염제를 자주 복용하는 대신 통증을 자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기 전에 먼저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사용해 보세요. 물리치료나 가벼운 운동도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가나 수중 운동은 특히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며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단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그리고 아마씨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염증을 자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과 생강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도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이 많습니다. 2.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한 건강관리. 운동과 식이요법은 약물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자전거 타기, 그리고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꾸준한 운동은 뇌졸중 예방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단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염분과 당분을 줄이는 식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여러분의 식사를 조금씩 개선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약물을 덜 의존하게 되고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약물의 대체 치료법. 약물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체 치료법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진통제를 자주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외용 약물 겔 형태나 크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특정 부위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고혈압 약물이나 당뇨약에 의존하는 대신 의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약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최근에는 기존의 약물보다 부작용이 적고 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신세대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들 약물은 기존 약물보다 더욱 안전하고 장기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약물 의존을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 변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명상, 깊은 호흡, 그리고 요가와 같은 이완 기법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신체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고 소식, 적당한 양을 먹기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혈압과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개선해도 약물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며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의료 전문가와의 꾸준한 상담. 약물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전문가와의 꾸준한 상담입니다. 여러분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의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며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신체 기능이 달라지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약물의 용량이나 종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사에게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나 대체 약물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와의 대화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론,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약물 사용의 위험성과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적절한 생활 습관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항상 의사와 상담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고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몸을 돌보고 건강을 위한 주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약물이 아닌 건강한 생활 습관과 올바른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의사나 약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활 습관과 결단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들께서는 건강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예방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죠. 1. 자기 자신을 위한 결단. 고령이 되면서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반응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책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매일 자신의 몸을 체크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우리가 약물을 복용하거나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보다 먼저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사, 그리고 정신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활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은 우리 몸의 근육을 강화하고 뇌의 혈류를 개선하여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은 신경계를 자극하고 전반적인 체력 증진에 기여하여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식이요법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비만과 같은 질환은 대부분 잘못된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염분과 당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어, 아마씨, 호두 등은 염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음식들입니다. 여러분의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예방하고 초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피하거나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점검하고 뇌와 심장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진을 통해 미리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을 통해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등을 의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뇌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불안정은 약물 의존을 증가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와 몸을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하루를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 건강과 직결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가족과의 상의와 도움받기.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혼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녀나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정기적으로
부모님의 약물을 점검하거나 식사를 챙겨주고 운동을 유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사 습관을 함께 만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두 번째 보호막입니다. 자주 부모님의 약상자나 복용하는 약을 점검하고 약물의 부작용이나 변화가 없는지 살펴보세요. 부모님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가족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에 대해 대화하며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주도적인 건강 관리로 더 나은 삶을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사, 정기적인 검진,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만의 책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위해 건강한 결정을 내리세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의 사용을 재점검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세요.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한 교훈과 결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약물 사용과 건강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면 그 시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1. 약물 사용에 대한 신중함.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약물은 우리 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진통제, 고혈압약, 당뇨약, 한구울제 등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약물의 부작용에 민감하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복용 중인 약물이 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약물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물을 남용하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은 단순히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더 잘 돌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 건강을 위한 주도적인 결단.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주도적인 결단입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건강관리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을 위한 결단은 단지 약물의 사용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으며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등의 종합적인 관리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변화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어떤 생활 방식을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건강을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을 더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지금 바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건강한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예방의 중요성.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약물의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약물을 남용하지 않으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방은 단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여러분의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관리입니다. 4.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관리 가족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혼자서 모든 건강관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이 함께 도와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함께 하며 약물 복용을 체크하는 등 가족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 도와가며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만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5. 결단을 내리기 위한 마지막 메시지. 이제 여러분이 약물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단순히 약물의 위험성만을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건강을 주도적으로 지키고 예방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을 주도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시각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매일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약물 사용에 대한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을 위한 결단을 내리세요. 그리고 이 결단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6. 구독과 함께 건강한 삶을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건강을 주도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의 채널은 계속해서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결정을 내리기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여러분은 그걸 할 수 있습니다.